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최근 항노화를 뜻하는 안티에이징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슬로우 에이징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슬로우 에이징?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노화를 받아들이는 건데요.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건강한 아름다움은 유지하면서 조금 더 천천히 늙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네, 슬로우 에이징.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가장 좋은 묘책은 바로 이 스마일, 웃음 아니겠습니까? 웃는 거요? 네네,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 훨씬 더 이쁘다고 합니다. 화나서 생기는 주름은 주로 위로 가고요. 네. 웃어서 생기는 주름은 약간 밑으로 가서 순해 보인다고도 해요. 아, 네. 웃음은 안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마 네네.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혈액순환을요, 촉진시켜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인상이 부드럽고 이렇게 밝아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쨍하게 있지 마시고요. 맞아요. 방긋 웃으시는 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잘 지은 웃음 하나가 네. 열 화장품 부럽지 않더라. 아, 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명언이죠. 자, 건강한 정보와 웃음이 함께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활기찬 웃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스마일. 자, 오늘은 최정아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정아 리포터입니다. 네. 네, 두 분께서는 예전에 공부를 하던 시절에 어떤 방법으로 효율과 성적을 올리셨나요? 저 때는 아무래도 그 성적 올리려면은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니까 네. 독서실을 갔죠. 독서실을 가면은 조용한 독서실에서 이제 뭐 잠을 자고 공부도 하고 컵라면도 먹고 다양하게 좀 뭐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렸죠. 성적이 올라갔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왜요? 컵라면도 먹고 잠만 잤다면서요. 그래도 딱 오를 건 오르던데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녔는데 아. 뭐 과외도 받아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사실 졸업하고 나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취업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잖아요. 외국어 학원, 뭐 자격증 학원, 네. 운전면허 학원, 학원 투성이. 가만 있어봐. 아나운서 되기 전에 아나운서 학원도 다녔잖아요. 많이 다녔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세 군데 다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신 같으니라고. 많이 다녔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독서실과 학원을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런데 이 독서실은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경식 씨 말씀처럼 공부와는 별개로 그냥 하나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단순한 공간으로 네, 빠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죠. 네. 네, 그리고 학원은 가르침을 받기는 하지만 네. 그걸 다시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네. 그냥 효과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참 이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내가 뭘 추임새라 그러죠. 뭐 4분의 2 근호 이러면은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이해하겠어? 예. 그러다가 집에 딱 오면은 다시 펼쳐보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가. 네. 그거 신기하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이 무슨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다 코치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리고 사실 또 저같이 또 장남인 사람은 형이나 누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어디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새 학기 시작할 때 네. 정말 막막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좀 힌트를 얻기 위해 자기계발서를 보는 편이거든요. 아, 책을 본다고요? 네, 그런데 또 그것도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습관부터 1대1 개별 코칭 그리고 면접 노하우까지 진로와 학습을 디자인하는 곳이 있는데요. 진로, 진학, 공부법이 하나로 연계된 신개념 원스톱 교육기관을 소개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외로운 싸움, 공부.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지만 소득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졸음과 싸우랴, 휴대폰의 유혹에서 벗어나랴. 오늘도 이렇게 능률 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도대체 집중을 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건지,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혼자 책을 다시 펴면 머릿속이 멍. 복습도 예습도 잘 되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 실타래처럼 얽힌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 누구 제 얘기 좀 들어주실 분 없나요? 저의 이 간절한 외침이 응답한 곳.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신개념 학습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은 문제풀이와 예습, 복습 요령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과 적성 찾기부터 노트 필기법, 인터넷 강의 활용법까지 공부를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방법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많은 학생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얼핏 보면 카페 같기도 하고 또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기도 한데요. 바로 이곳은 다른 아카데미와 학원과는 좀 달라 보이죠? 이곳은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 상담 그리고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보실까요? 크게 학생반과 성인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 주로 자격증이나 편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성인들부터 보다 분명한 진로와 비전을 향해 성적을 관리하려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신이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미래상과 적성, 성향 등을 바탕으로 보다 확실한 목표를 세운 후 플랜에 맞춰 공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 학습센터의 컨셉은 무엇인가요? 저희 센터의 컨셉은요, 원스톱 교육 솔루션이에요.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진로, 진학, 학습에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에서의 코칭이란 밑줄 쫙, 별표 5개, 무조건 암기와 같은 지시의 역할이 아니고요. 학습자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학생들의 스승이 되고 있는 멘토단들의 정체가 궁금하실 텐데요. 멘토단들은 명문대 재학생, 대학원생, 직장인까지 6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테스트와 면접, 코칭 능력과 인성까지 꼼꼼히 살펴 선발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과목별 공부법, 예습보습 요령, 문제풀이법, 자기소개서 준비와 면접 노하우, 대학과 전공 선택, 수시 지원 방법까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또는 실질적으로 많은 품을 들어야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하고 공유한다고 하네요. 선생님, 제가 멀리서 지켜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스터디 페이스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자서 공부하기 외로워하시는 분들이나 전체적인 공부법을 몰라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학생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학생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공부할 분량과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 학생을 봤을 때 더 필요한 부분이나 혹은 잘못하고 있는 어떤 공부법 같은 것을 체크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공부가 끝난 뒤에 학생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점이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점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았다 등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을 통해 공부법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학습센터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으셨나요? 저 혼자 공부하면서 되게 놓쳤던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 코치님들 그걸 잡아주시면서 더 완벽한 학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실이라는 공간과 학원이라는 콘텐츠의 두 가지 특징을 합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력을 높이는 곳. 이처럼 환경과 학습 습관이 변화하다 보면 진로가 분명해지고 그 진로에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꿈에 한 발 더 빨리 닿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정보처리 기사랑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다니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제가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카페는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카페처럼 자유롭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지만 조용한 환경이라서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은 체계적인 진로 검사와 상담을 통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학과 계열 선정 검사에서는 문과 대 이과 계열의 선정과 졸업 후 선호하는 직업 환경 등을 파악하고요.
적성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로 디자이너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학습 코칭 플랜을 설정한 후 개별 수준에 필요한 보완 항목 등을 제공,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진짜 공부 환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로 검사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공 공부가 잘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앞두고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자 해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공부는 체력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목부터 어깨, 허리, 무릎까지 뻐근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온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죠. 특히 고개를 많이 숙이면 뒷목에 무리가 가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몸 상태에 따른 피지컬 트레이닝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자세나 체형을 봐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저희 프로그램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학습의 능률을 올리는 데 이제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앉은 자세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체형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올 수 있는 게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시야 불편감, 그리고 집중력과 뇌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해 요소를 치워주고, 그래서 이제 학습의 능력을 최고치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깨 근육이 매우 뭉쳤다고 해서 근육을 이완하는 스트레칭법을 배워봤는데요. 아프면서도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몸이 한결 가뿐해지더라고요.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공부법, 그리고 공부하는 환경이라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교육기관.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싸우지 말고 든든한 멘토들과 함께 미래를 즐겁게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과 같이 일을 하고 교육계통 쪽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고 싶고요. 기자나 아나운서 같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고 원하는 회사 취업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 학습센터에서 효율적인 코칭을 통해 교대 진학이 목표입니다. 학습 역량을 높이는 공간, 미래가 선명해지는 꿈의 공간. 철저한 시스템을 갖춘 최적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세요. 한마디로 공부를 위한 공간을 다녀오셨군요. 네. 사실 요즘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저 휴대폰만 하나 있더라도 계속 이 전화, 문자, 그리고 게임 뭐 신경 쓰이고 이 들여다보면 또 거북목 되잖아요. 네. 또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맞아요. 이 공부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공부하기 점차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직접 코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공부법을 알아서 도와준다고 그렇죠. 하니까 찾아주니까. 네,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요,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 이렇게 무작정 책상에 앉아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사실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진학한 또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이 또 대학교 들어가서 또 전공을 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든 것에는 이 전략과 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코칭해 주는 거군요. 그죠? 네. 네, 이곳은요 무엇보다 목표를 뚜렷하게 잡기 위해서 학생의 성격, 진로 그리고 검사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자주적으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화면에서 보셨듯이 든든한 멘토분들이 항상 든든하게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SOS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부는 이제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안 돼요. 네. 1대1로 과외 선생님 붙여도 본인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네.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게끔 그러니까 뭐랄까 그 학생들의 공부하는 자세, 마음가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도와주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환경이라면은 불안하고 막막한 미래가 아니라 네. 반드시 이루어질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희망찬 미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람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하시는 멘토들의 멘토 김정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교육기관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독서실 그러면은 네. 말 그대로 혼자서 이제 글을 읽고 이제 공부하는 곳이고 학원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티칭에 따라서 네, 가르쳐 주시는. 그렇죠. 네. 배움을 받는 곳이죠. 근데 이 본 교육기관은 이 둘의 장점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예, 흔히들 독서실하면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음. 실제로 우리 김경식 씨도 한번 어렸을 때 경험하셨다니까. 네네네. 네. 직접 가서 공부하다 보면 네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죠. 그 방향성만 잡아주면은 열심히는 네.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학원을 또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요. 학원의 수업 중에 네. 학원 수업을 받다 보면 수업 중에는 이해는 가지만 네, 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해야지 와서 책상 앞에 책을 펴놓고 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는 이해가 됐는데 왜 지금 이해가 안 될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단점과 장점을 잘 융합해서 예,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궁금한 거를 또 실시간으로 또 피드백 받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을 이렇게 아는 것보다 나만의 공부 방법, 즉 내가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연 뭔가 선배가 되는 그런 멘토들이 되는 사람이 없을까? 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교육센터가 근데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아까 들었을 때 제가 학원을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학원 다닐 때 필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그때는 혼자 집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지 나는 분명히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건 공부가 아니었나 봐요. 네, 그렇죠.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게 책상에 앉아서 암기를 했다고 해서 잘 있게 된다고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다들 의문점이 되는 게 시험을 정작 본다면 왜 문제가 바뀌어 나왔지? 또 실제로 또 이렇게 자격증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매년 어려워지지? 다들 그렇게 난관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부터 바꿔야 되겠군요. 강의를 듣는다, 가르침을 받는 거하고 네.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예, 그렇죠? 다르다고 할 수 그걸 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공부를 과연 한다라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떨까라고 네. 했을 때 사실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거. 네. 중요하구나. 동생을 앞에 두든 언니 그렇죠. 오빠를 앞에 두든 엄마 아빠를 앞에 두고 어. 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라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한다라는 거는 어느 한계가 있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그 기본기서부터 응용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까지 다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교육기관을 만드시게 된 건지 저는 그 점이 궁금한데요. 네, 사실 18년 동안 어학원을 제가 서초 반포에서 운영을 하면서 네,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명문대에도 진학을 했고 또 네. 유학도 보내고 네. 사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참 보람된 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참 이건 아닌데라는 아쉬움이 남았던 게 네. 대학을 가서도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편입을 하거나 다시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또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핫하게 나오는 이제 독서실. 독서실. 예, 네. 좀 이렇게 환경을 좀 더 고급스럽게 카페처럼 하는 그런 같은 독서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둘의 요소를 잘 접목해서 예, 과연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들이 교육기관들이 잘 이렇게 맞춰주면은 더 효율성이 좋을 텐데라는 그런 계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화면 보니까 말이죠. 네. 이 멘토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네, 멘토들의 일가와 초점이 거의 뭐 우리 회원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네. 예전에는 학습자, 즉 배우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치가 돼서 이제 가르치거나 아니면 알려줘야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측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겠대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입장에서 이제 입장이 바뀌다 보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설명해 해주고 언제 이거를 접목시켜줘야 되는지 오로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매일매일 보람되게 지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고민 상담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대표님은 많은 회원들의 고민 상담 받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고민들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나요? 실제로 좀 뒤늦은 고민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진학을 하거나 자기가 어떤 취직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속내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자기한테 맞을까요? 맞을까요? 반신반의하는구나. 네. 자신감이 참. 거기에서부터가 이제 동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히거나 힘겨움을 이겨내야 될 때 과연 이걸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지를 망설이게 될 때 아쉬움이 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많은 고민들을 이제 접해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진로를 먼저 좀 찾고 자신의 적성을 좀 찾아서 그것은 1, 2년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번 변화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는 그 와중에도 항상 변화하는 사회 시스템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적성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동기부여도 잘 되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 뭐 저희 수험생뿐만 아니라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뭐 저기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이런 역할을 멘토 역할을 하면야 좋겠다만 이 바쁜 세월에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딱 해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는 든든하고 오히려 많이 기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이 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요런 저희 뭐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도 이제 여러 곳에 확장을 좀 해서 네. 예,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멘티들과 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멘토가 서로 같이 이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좀 경쟁력 있고 좀 더 좀 좋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공부 자체에서 공부 자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 공부하기 전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 이거부터 잡아주는 게 이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 김종훈 대표님 그리고 최정화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뒤에는 그만큼 부모님들의 노력도 따릅니다. 부모님들도 그만큼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관심을 많이 주지 않으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아이들에게 잘한다, 이 꿈과 희망을 주면서 격려를 해준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다면 아이들이 더욱더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야말로 진정한 멘토가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변해야지 아이들도 변합니다. 책 읽어라 안 돼요. 그냥 부모님들이 늘 하듯이 그냥 책 좀 볼까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따라서 책을 또 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경식 씨의 자녀분들은 멘토가 아버님 경식 씨예요? 그렇게 생각되면 좋죠. 저도 그 멘토를 또 자처합니다. 그러면 제 멘토가 되어주신 건 어떠세요? 우리 애들만으로도 좀 극복하기 힘듭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그 자식이 됐던가. 그리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